도서 추천. 엄마도 좀 살자. 육아 때문에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최현정 작가의 감정조절 육아법.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하는 뭉친한 편지입니다. 육아는 매 순간 감동이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아이는 자꾸 떼를 쓰고 나는 왜 이렇게 화만 나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저는 육아의 정도는 없다고 말하는 감정조절 육아법의 저자 최현정 작가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위로와 용기, 그리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육아로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행복한 육아의 길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육아가 힘들까? 나의 삶은 아웃 오브 안중. 여러분은 혹시 요즘 거울을 보며 내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작가님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자신의 이름보다 누구 엄마로 불리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들의 이름도 누구 엄마, 심지어 자신의 나이까지 잊어버릴 정도였대요. 내 인생이 온전히 아이에게 맞춰지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던 거죠. 마치 착한 엄마 코스프레를 하는 것처럼요. 작가님은 첫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지독한 입덧과 조기 진통을 겪으면서도 엄마가 되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수유, 기저귀 갈기,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찬 육아는 작가님을 힘들게 했어요. 완벽한 엄마가 되겠다는 욕심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육아의 본질이 보여요.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과도한 책임감은 엄마를 지치게 만들어요. 육아가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아이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해요. 내 삶은 나의 것, 아이의 삶은 아이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만 하지 말고 아이의 행동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육아는 아이의 천성과 가능성을 발견해가는 즐거운 술래잡기 게임과 같답니다. 행복한 육아의 시작은 감정 조절. 나는 왜 감정 조절이 안 될까? 여러분은 혹시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난 뒤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가님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아무리 좋은 육아법을 알아도 부모의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되니까요. 어린 시절, 작가님은 부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긴장 상태였어요. 이로 인해 잠을 깊이 잘 수 없었고 화라는 감정으로 자신을 지켜냈죠. 이런 습관은 엄마가 된 후에도 이어져 수면 부족에 시달릴 때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작가님처럼 나도 모르게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는 어떤 욕구, 불만이 쌓여 있는지 말이죠. 감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감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작가님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발견하게 되었죠. 길거리 음식은 더러운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경험처럼 부모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통해 부모의 양육 태도나 고정관념을 확인할 수 있죠. 아이들은 부모의 생각을 1%의 의심 없이 흡수하니까요. 이제부터 아이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왜 그럴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정 조절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엄마가 먼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때 아이와의 신뢰관계도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 엄마의 감정 모두 소중해요. 울지 마, 뚝은 아이의 감정을 억압하는 말. 혹시 여러분도 아이가 울 때 울지 마, 뚝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작가님은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이 말이 아이의 감정을 억압하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우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인데 울음을 멈추라고 다그치는 것은 아이의 속을 썩게 만들어요.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 충분히 기다려주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가님은 시아버님에게 야단맞고 방으로 들어간 첫째 아이에게 바로 다가가 왜 화가 났는지를 물어봤어요. 아이는 할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화가 났다고 이야기했죠. 작가님은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며 차근차근 대화를 이어갔고 덕분에 아이는 스스로 할아버지와 화해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이가 감정을 스스로 풀어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답니다. 엄마의 감정 역시 소중해요. 작가님은 아이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려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던 경험도 털어놓습니다. 좋은 엄마는 바다같이 잔잔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죠. 하지만 결국 바닥에 굴러다니는 장난감에 미끄러지는 사소한 사건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엄마의 감정도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살피는 것만큼이나 엄마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해요. 위급 상황에서 부모가 먼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짜증이나 화가 난다면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하고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아이를 모두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엄마의 감정 조절 7가지 방법. 엄마의 감정을 아이의 감정과 분리하세요. 아이가 짜증을 내도 그 감정을 마치 내 것인 양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이의 감정은 아이의 것이고 나의 감정은 나의 것입니다. 감정 관찰 일기를 써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기록해 보세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아니라 엄마의 감정에 대해 말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엄마가 화가 나 대신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라고 표현하세요.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1분만 상황을 떠나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화가 폭발할 것 같을 때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1분의 시간은 감정을 다스리는 기적 같은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육아 신념을 되새기세요. 흔들릴 때마다 처음 육아를 시작할 때 다짐했던 나만의 원칙을 떠올려 보세요. 확고한 신념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힘이 됩니다. 엄마의 관점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아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아이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라고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시야를 넓히면 아이의 진짜 마음이 보입니다. 자기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대신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긍정적인 마음 습관은 행복한 육아를 만듭니다. 감정조절 육아법이 주는 선물.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감정조절 육아법은 결국 행복한 엄마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자라요. 엄마가 당당하고 자신을 사랑할 때 아이는 엄마를 보며 자존감을 키웁니다. 기다려주는 엄마를 통해 아이는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을 배우고 엄마의 긍정적인 믿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육아는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기초를 쌓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감정 조절을 통해 신뢰를 쌓는다면 아이가 독립한 후에도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는 든든한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이와 나를 위해 감정 조절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